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음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건의했습니다. 고대 철 생산 중심지였던 충주에 옛 제철 기술을 복원할 수 있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만 건의 개인 차량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 미봉책에 그쳤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음성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며칠 새 기도원과 고등학교, 이번엔 기업체에서도 연쇄 감염이 또 발생했는데요. 결국 음성군은 충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확정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업체에서도 연쇄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하루 전 직원 1명이 확진된 음성의 한 기업에서 이번엔 50대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다 감염된 지역 전파. 함께 검사받은 다른 직원들은 일단 음성이었지만 밀접 접촉이 확인된 16명이 자가격리돼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2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고등학교 관련 검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원 관계자 등 370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23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충북 7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이 자가격리돼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원발 확진 환자들이 PC방과 사우나에서 만난 접촉자도 아직 모두 파악되지 않은 상황. 세 군데 시설 간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국 음성군은 충북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충청북도에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와 협의를 마친 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2주간 격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지역경제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현 1단계를 유지하고. 충주도 비상입니다. 경기도 확진 환자가 지난 6일과 7일 1박 2일 동안 머물며 골프장과 호텔, 식당 등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주에서만 15명이 접촉해 자가 격리됐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도 전역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이 음성 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역 간 전파는 발생하지 않은 만큼 대신 모임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임이나 행사를 500인 이상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법. 또한 유사 판매 행위, 경로당 마을회관의 일체 행위 금지. 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에 대해서 방역수칙 및 현장 계도 추진 쪽으로. 충청북도 교육청도 수능 수험생 확진에 대비해 청주의료원에 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협조를 받아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철은 인류 문명을 이끌어온 아주 중요한 금속인데요. 과거 충주가 이 철의 중심 생산기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주 제철 유적지에 1년 내내 불을 피울 수 있는 실험장이 만들어졌는데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구덩이 속 짚에 불을 지핍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활활 타오르는 재련로. 1700년 전 최고 기술을 갖췄던 국내 대표적인 철의 중심지 충주에 마련된 고대 제철 복원 실험장입니다. 그동안 비나 눈이 오면 실험을 멈출 수밖에 없기에 5억 원을 들여 철제 지붕을 씌웠습니다. 철 생산에 필요한 재련과 용해, 도구를 만드는 단야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칠 수 있기에 고대 제철 기술 복원이 용이해졌습니다. 철광석 대비 그 안에서 철이 만들어지는 형성 과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그 조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숯이라던가 숯쟁이, 그리고 쇠쟁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어떻게 분담되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바로 옆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장이 마련됐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어떻게 철을 만들었고 활용했는지 수준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당연하고 익숙해진 철의 가치를 가르치고 충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뛰어났던 제철 기술의 그 원리와 그 결과물들을 직접 다시 만들어보고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본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5개의 재련로 발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고대 철 생산지로 확인돼 지방 문화재로도 지정되고 사적 추진도 진행 중인 칠금 제철 유적. 죽어있는 고대 유산이 아닌 살아있는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전두환 동상이 오늘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관람객으로 입장한 50대 남성이 전시 동상을 연장으로 자르는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경기도의 한 5.18 기념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관광객으로 입장한 뒤 준비한 연장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5.18 단체는 전두환 동상이 기념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해 왔지만 충청북도가 최근 철거 불가 방침을 밝혀 갈등이 컸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 차량 정보가 유출된 사건. 저희 MBC 보도 직후에 국토부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이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중 취재 마지막 시간 조미애 기자입니다. MBC 충북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지난 6월부터 5달 동안 국토교통부를 수십 차례 취재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와 서면 질의, 통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이번 주 MBC 보도까지 나가자 국토부는 즉각 공식 자료를 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마치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한 것처럼 포장하고 수백만 건 유출 사건이 경찰이 밝힌 4천여 건 무단 조회가 전부인 듯 사건 축소에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개선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경찰이 재차 권고한 매뉴얼에 따라 개별 정비소의 인터넷 통신 번호인 IP와 컴퓨터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 맥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접속자의 IP와 맥 정보가 있으면 ID, 즉 정비업 등록번호를 도용해도 실제 어디서 누가 접속을 했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 보관과 관리 감독을 민간인 자동차 정비조합이 하도록 하면서 여전히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각 민간조합에서 이 두 가지 접속 기록을 제출받기만 하지 정작 VMIS,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을 총괄하는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은 변함없이 기록을 따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연계 서버를 통한 개별 사용자 관리는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조합의 몫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공단이 축지대라고 하면 서버 용량이라든지 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하고 인력하고 지원 팍팍 다 한다. 근데 이걸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어떤 시스템과 이론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서 차량 최초 등록일 정보를 차단한 데 이어 이번엔 차대번호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비조합의 조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놓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없이 자꾸 관련 업계 권한만 축소하는 게 맞느냐는 질타도 나옵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더라도 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을 생각한다면 이런 인증 과정을 거쳐서 하는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심지어 연계 서버 운영 권한이 있는 조합, 그리고 조합 프로그램과 정부 시스템의 연계를 담당하는 전산업체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마당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접속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공, 민간기관 등 100개 이상 기관과 전산 시스템이 연계돼 있고 프로그램도 다 달라 IP 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과 2014년 이미 보안 취약성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의 서버 연계 방식에 대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국감에서 불거진 입시 성적 논란과 부실한 자료 공개,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올해 충북의 서울대 입학생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1000명당 3.1명. 국감에서 불거진 학력 저하 논란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김없이 화두였습니다.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북의 서울대 진학률 전국 최하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이후 지역 언론에서 한바탕 난리가 발생했죠, 그죠? 특히 국감 자료 반박을 위한 김병우 교육감의 기자회견이 집중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진학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공개했다 이틀 만에 오류가 확인돼 불신을 자초했고 불리한 자료는 감춰 논란을 키웠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을 부추기고 교육청에만 유리한 것만 그 성과만 내려고 발췌를 해서 임의적으로 통계를 내서 발표하지 않느냐.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에 있어서 거의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성전 대입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방만 운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성과나 업무도 없이 기관 한 곳당 한 해 최대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직 진단이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속기관이 자꾸 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거 뭐 자리 늘리기 아니냐, 아니면 뭐 공신들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특히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12개 직속기관 정원은 20명, 도교육청은 113명이 늘었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조직 개편도 거의 해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조사한 일선 교사들의 만족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3.0인데요. 저희가 2.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꼴찌입니다. 2020년도 평가예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이 미흡한 소규모 학교 문제와 줄지 않는 학업 중단 학생 수, 미흡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형식적인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세계 전통무예 교류회장인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에 자리한 국제무예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통역 시스템을 갖춘 국제회의장과 350석 규모의 컨벤션홀, 종목별 무예단체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국제스포츠 외교 활성화와 무예를 통한 국가 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3년 제3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무술제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 국제무예센터 설립지로 선정됐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